두 번째, 지방 양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제도는 1991년부터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세 중 특정한 세목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려하여 특정 사업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금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중간적 형태로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라는 점에서 지방세와 다르며 지방의 재정력이 재정 수요와 간접적인 관련이 없고 포괄적인 용도나마 지정한다는 점에서 재정교부금과 구별되고 용도가 구체적인 사안별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과도 구별되고 세입은 주세, 토초세, 전화세, 농특세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지오염 방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법률에 근거해서, 그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국세 중에 특정한 세목의 수입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에 이관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양려하는, 그러니까 주는 거죠. 양려하는 특정 사업에 충당하는 재원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방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걸 좀 중간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지방재정교부금이 나오겠죠. 그죠? 하여튼 중간적인 내용으로서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라는 점에서는 지방세와 다르나 지방의 재정력과 재정 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포괄적인 용도나마 지정한다는 점에서는 또 지방교부금과는 또 구별되는 거라서 용도가 구체적인 사업별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들이 이제 주세, 술이겠죠, 그죠? 토초세, 그리고 토초세, 담배 같은 거, 그죠? 전화세, 농특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출에는 도로 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수지오염 방지 사업, 지역 개발 사업 등이 이제 세출에 해당되는 내용들로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 재원 분배 제도 가운데서 세 번째 해당되는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적 재원을 의미하는데요.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체 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로 이 경우 지역 간 그리고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징수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세수를 교부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지방 일반 재정과 교육 재정으로 투여됩니다. 지방 일반 재정은 일괄적으로 지방에 지원하되 그 용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보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반면 지방재정교부금은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산되어 청소년 육성 사업과 관련된 지방교부금은 대부분 교육재정교부금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의 사업과 육성에 중점적으로 중첩되는 야영장 사업이나 단체활동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들이 지방재정교부금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했던 것은 청소년 육성
재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이제 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육성 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학습했던 장입니다. 청소년 육성 재원이 중요하다. 왜? 청소년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한 이제 청소년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교재에서 157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를 발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과 생활은 미래 사회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재정적 학대가 비록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사회에 대한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육성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 육성 정책과 사업이 지닌 서비스적인 성격에 따라 재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성격이라는 것은 연대별, 연령별, 개인의 기호나 선호도에 따른 내용들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들도 다양하게 요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은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소위 문제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했던 소극적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 측면에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청소년 육성 재원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쓰임은 한계, 그러니까 국화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내용으로 해서 문제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다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재원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투자나 재원이 왜 미비할까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미미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발전 전략으로 주로 경제 발전과 청소년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대부분 교육에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돈벌이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지금 투자해서 당장의 경제적인 효과성이나 내용들이 없다라는 점과, 또한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잘하는데 학교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재원들의 마련들이 뭐 교육부를 통한 학교 현장으로는 전달되지만 다른 육성 재원들이 마련이 힘들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이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공재정이나 민간재원 확보 등을 위한 내용들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검토나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해만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당위성이나 뭐 그런 선언적인 내용들이 더 커서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에 따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미비한 이유가 그게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사회적 필요 욕구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의 모색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거의 없다. 즉, 돈이 필요하면 왜 그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입을 했으면 어떤 효과성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필요 욕구 수준이나 또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 방법이나 한류 내용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미비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미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거겠죠. 첫 번째,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이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수립할 때
법령을 제정하거나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관련 부처에서 확대하는 방안, 아니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충족 요건이나 효과에 관련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육성, 본연의 기능과 정책, 경제적 논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 육성 관련된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체계적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성과 분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청소년 육성 관련된 기관이나 각종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그런 활동들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소년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의 반응을 모델링하는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필요한 재원들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육성 재원이 필요하고 되지 않는 내용들을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첫 번째 학습의 목표였고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청소년 육성 재원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청소년 육성 재원은 학습하신 것처럼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 부분, 민간 부분, 그리고 청소년 육성 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실은 공공부문 안에도 들어간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실제 그 내용은 첫 번째 공공부문의 청소년 육성 내용은 그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 회계는 청소년 정책 부분과 각종 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내용들이나 특별 회계는 농어촌 특별 회계 등으로 구성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 청소년 육성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재정조정 제도인데, 지방재정제도는 네 번째에 있는 내용과 함께하는 지방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양력금들이 이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하여튼 국고보조금은 공공부분의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양력금은 좀 지방정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 그리고 시군구 읍면동의 청소년 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 양력금,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 기금이 그 속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공공부문에 의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민간 부분에 의한 청소년 육성 제도로서 청소년들의 내용들을 민간 재원이 공공부문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유로이 조직되어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 재원에 의해서 기획,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지방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한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청소년 육성 사업의 수요도를 감안한다면 민간 부분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민간에 의한 청소년 육성 재원으로서 참여하는 행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민간의 직접 투자 사업 형태인데요. 이것은 민간 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조직하고 수행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전액 출자 형태의 민간 차원으로 대부분 민간 수련 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실제 뭐 내용들이 이제 청소년이냐 아니면 일반 가족이냐 뭐 다를 수 있지만 뭐 레고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일부 이제 뭐 내용들이 따로 있긴 하나 하여튼 민간 기업이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거.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공 부분을 시행하는 사업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각종 행사에 공공 행사에 개최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민간 기관의 간접 지원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위탁 형태의 사업인데요. 이것은 공공 부분의 재원으로 설립하여 각종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익성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경제성과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 정책의 수혜자로서의 특권을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육성 기금에 의한 청소년 육성 재원인데요.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54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정보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입금, 사회특별적립금의 전입금, 민간출연금, 예금, 이자, 반납금 등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 기금이 마련되고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9가지는 첫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두 번째, 청소년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세 번째가 청소년 지원 양성을 위한 지원, 네 번째가 청소년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다섯 번째, 청소년 복지 정진을 위한 지원, 여섯 번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 지원, 여덟 번째는 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 아홉 번째,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대통령을 정한 사업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청소년 육성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는 법률에서 4개 단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육성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로서는 법 제40조에 따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셋째, 정보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넷째, 청소년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으로는 국가나 지방단체는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관리 기관의 공유나 국유나 공유시설이나 그 밖의 재산, 그 용도의 목적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법에 따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 청소년 육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과 또한 조성 용도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56조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재원 분배 제도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육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국고 보조금 제도와 지방 양력금 제도, 지방재정 교부금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국고 보조금 제도는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내용인 거죠. 순수 지방비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제도로서 지방
재정 조정 제도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 국가 차원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 유의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형태가 국고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 양여금 제도로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세 중 일정한 세목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 사업을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금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부가 징수하는 국세라는 점에서 지방세와 다르며 지방의 재정적 그리고 재정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포괄적인 용도나만 지정함으로써 지방교부금과는 또 구별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번 주세, 토초세, 그리고 전화세, 농특세가 있고 세초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지오염 방지사업, 지역개발사업이 지방 양여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재정교부금으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 재원을 의미하는데요. 재정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자치 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지방교부금은 대부분 교육재정교부금에 예속되어 교육 부분의 사업이나 육성에 중첩되는 야영장 사업이나 단체 활동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습니다. 두 번 다시 봤던 것을 재확인했는데요. 1시간 15분 동안 수업을 위해서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시는 내용 연구 토론 문제인데요. 청소년 육성 제도 중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자. 두 번째, 지방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세 번째, 청소년 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 학습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교재의 양은 얼마 되지 않으나 어떤 사업이든 예산에 대한 내용들은 중요하고요. 그 예산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재원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재원이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와 내용들을 학습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청소년 제7장 청소년 육성 재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도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